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스마트폰, 일반 전화, PC 등의 통신 매체를 이용한 금융 사기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전화뿐만 아니라 사이트, 메신저, 메시지 등을 통하여서 본 행위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피해자의 돈을 옮기는 일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달책을 맡은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이 범죄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본 행위가 범죄인 것이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 수익을 얻기 위해 행하였다면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달책 범죄는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사기방조죄란 직접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본 행위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전달만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무작정 범죄인 줄 몰랐다고만 해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실제 조직원들도 처벌의 수위를 줄이거나 무죄를 받기 위해 단순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가 연루된 경우에도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단순히 인출책으로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미필적 고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에 상세한 경위, 본 일을 하게 된 이유,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한 사유 등에 대해서 증거와 근거를 들어 입증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한 판례를 살펴보면 온라인 구인 광고를 통해 전달책으로 연루된 A씨는 본사 직원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문자와 메신저 채팅 등을 통해 정상적인 근로 계약서를 체결 및 업무 지시를 받았기에 보이스피싱인지를 인지하지 못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 일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전달책으로 활동한 기간이 길수록 범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본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 금액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가 비교적 대응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분명하지 못해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으신데요. 본 사안의 경우에는 초반 대처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